것을 길려고 긴 건 아니고, 그치? 자, 아무튼 너희들 중간, 1학기 때 이제 배웠던 독립시행의 확률 요거 잠깐만 언급할게요. 요걸 왜 언급을 하냐면 그때도 아마 전희쌤이 그런 얘기 했을 거야. 뭐랑 통계에서 배우는 이항문법, 오늘 이항문법까지 진행할 거야. 그리고 경우의 수에서 나랑 했었던 이항정리랑 해서 요 세 개를 가지고 이제 세트로 문제가 만들어져. 그 세 개가 매우 밀접해요. 많이 되어 있거든. 물론 이 중에서 제일 혼자 뚝 떨어진 건 이항정리야. 근데 나중에 이 독립시행의 확률과 이항분포를 가지고 이항정리 형태를 만들어가는 식으로 문제가 나중에 나올 거고, 이제 요 두 개는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독립시행 확률을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돼. 그래서 내가 이제 보통 수업을 할 때는 독립시행 확률을 아예 정의를 다시 문제집과 다르게 다시 한번 정의해 주는데, 독립시행 확률이 일단 뭐냐면 사건이 발생하는 확률이 있어. 사건 발생 확률이 어때야 돼? 독립시행 확률은? 같아요. 항상 일정해야지. 그치? 그래서 사건 발생 확률이 일정한 또는 뭐 고정된 이런 얘기를 하겠지. 고정되어 있는 시행을 우리는 독립시행이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하는 그 시행 한 번마다 어때? 확률이 항상 일정하다고.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주사위를 던집니다. 또 어떤 거 중분을 뭐 여러 번 던질 거야. 그때 앞면이 나오는 확률을 던질 때마다 항상 2분의 1로 고정이잖아. 주사위 예를 들어서 1이 나왔어. 그렇다고 두 번째에 나오는 확률이 1이 안 나오냐? 아니잖아. 1이 나오는 확률은 또 6분의 1이거든. 근데 이제 연속해서 나오는 확률은 당연히 낮지. 36분의 1 이러면서. 그치? 아무튼 사건 발생 확률이 고정되어 있는 그런 시행을 우리는 독립시행이라고 하는데, 그런 독립시행을 어떻게 할 거야? 여러 번 반복을 할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할 때, 반복 시행할 때라고 할까? 그럴 때 어떻게 됩니다? 독립시행 확률은 어떤 특정 사건을 가지고 다룰 거야. 특정 사건이, 그 똑같은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 근데 그때 특정 횟수가 내가 원하는 횟수만큼 발생하는 확률을 구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발생하는 확률. 그게 바로 뭐예요? 독립시행의 확률이지.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공식으로 알고 있는 건 어떻게 알고 있어? n번 중에서 r번 발생할 거야. 그 n번의 회차 중에서 r번의 회차, 몇 번째 회차들에서 그 사건이 일어날래. 그걸 선택을 먼저 해준다 그랬지. NCR로. 그리고 나서 그 r번마다 전부 다 항상 확률이 어떻게 될 거야? 그 확률을 내가 P라고 하자. 항상 일정하게 P라는 확률로 일어난다면 P라고 하는 확률을 r번 곱해주겠지. 맞지? 그래서 뭐? P의 R승. 그리고 일어나지 않는 것도 확률은 있으니까 그게 어떤 거지? 1-P 또는 Q라고 표현을 하지. 몇 번 일어나요? R번을 제외한 횟수만큼 N-R번 발생을 하겠지. 그래서 이게 뭐야?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오케이? 이거를 이제 뭐 먼저 얘기한 거는 그냥 지난번에 배웠기 때문에 얘기한 거고, 사실 언제? 지금 당장 쓰이는 게 아니라 좀 이따가 이항분포라는 거 진행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하게 될 거예요. 이 공식 혹시 까먹었다면 잘 기억해두도록. 이항분포 넘어가서 다시 한번 나올 거니까. 알았지? 자,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확률 분포를 볼 건데, 여기에서 나오는 용어들 몇 가지 좀 얘기를 해보자. 확률 분포를 일단 먼저 너희들이 용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중학교 때 배웠던 거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변수가 아니라 별량. 그 다음에 평균. 다 구했던 거야. 그 다음 편차. 편차 기억나? 그 다음에 누구 나오지? 분산. 딱 요 네 가지에 대한 것만 계산하는 방법들 정리 좀 해보자. 오케이? 자, 별량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평내고 2학년 너 몇 반? 7반 학생들의 수학 성적의 평균을 내고 싶다. 그러면 그 한 명 한 명들의 성적들을 우리는 별량이라고 부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 값을 나는 일단 xi 번째의 x 값이라고 해서 xi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 오케이? 그러면 이제 너희들한테 물어봅시다. 평균 어떻게 구해요? 반평균. 다 더해서 그렇지. 수만큼 수로 나누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xi들을 싹 다 더할 거야. 이제는 중딩 아니니까 좀 있어 보이게 시그마를 써볼까? i가 몇부터? 첫 번째 학생부터 몇 명? n명까지 전부 다 더했다 치자. 그럼 이제 뭐 해주면 돼? n분의 1로 곱해주면은 그게 바로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 되겠지.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 편차는 어떻게 구했었지? 중학교 때. 기억나요? 분산 구할 때 썼어. 평균. 평균에서 편차? 뭘 빼는 거? 각각의 점수. 정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은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거예요. 평균에서 빼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부호가 있잖아. 그래서 이거 어디서 어디 빼는지 잘 기억해야 된다. 평균을 내가 m이라고 한다면 편리하게 m이라고 얘기를 해준다면 편차는 xi라는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균이 60점인데 내가 70점이라면 70 빼기 60 하면 플러스 10. 나는 평균보다 10점이 높아요. 라는 그 플러스 10점으로 표현이 돼요. 그게 바로 편차야. 그래서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거고, 그러면 이제 분산을 계산을 하러 들어갈 거야. 세 가지로 설명해보자. 그러니까 영어는 나한테 포함 한번 들었었구나. 항상 이렇게 설명하지. 기억나는? 그래요. 아무튼 분산을 계산하는 방법은 계산식으로서의 방법이 있고, 이거 무슨 소리야? 분산은 정의로서의 풀이가 있고, 그 다음에 계산하는 방법으로서의 분산을 계산하는 방법, 계산식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의의가 있어. 셋 다 시험에 물어봐요. 다 기억을 해둬야 될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분산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 너희들 꼭 기억을 해놔. 분산이 뭐냐면, 분산이 뭐야? 말 그대로 한글에서 뭐야? 퍼져 있는 정도. 즉,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졌니? 근데 이제 개개인 사람 한 명 한 명들이 그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는 지금 편차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 그 반 학생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반 성적을 가지고 평균을 냈다 치자. 그럼 그 반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떨어졌을까를 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랑 비슷한 얘기겠어? 편차들이 평균과 비슷한 얘기겠지. 근데 그러면은 편차를 가지고 평균을 내게 됐을 때는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뭐가 문제로 발생하냐면 편차들은 부호가 있다 그랬어. 그래서 평균이 예를 들어서 60점이야. 근데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점수가 59점, 59점, 61점, 61점이 나올 수도 있고 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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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점이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럼 편차를 놓고 봤을 때 얘들은 어떻게 돼? 빵빵빵빵이니까 평균 되면 빵이겠지. 당연히 평균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분산은 0인 게 맞아. 맞지? 근데 얘들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1이고 플러스 1이다 보니까 부호가 있었지. 그래서 얘들 그냥 더해서 평균을 내보면 얼마가 나와? 또 0이 나오지. 분명히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잖아.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호 때문에 뭐가 발생해? 문제가 발생해. 그래서 부호를 없애려고 하는 거야. 편차를 그냥 평균을 내는 게 아니라 부호를 없애서 평균을 낼 거야. 그게 어떤 거지? 절대값도 있고 제곱도 있지. 근데 절대값은 계산하는 것 자체가 편한 건 아니다 보니까 제곱을 해서 평균을 구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중학교 때 도수 분포 요거 잠깐 있는데 중학교 때 배운 거 도수 분포를 보면은 일단 평균을 먼저 구해줘. 그리고 너희들이 편차를 구해준 다음에 그 편차들을 제곱해서 다시 한번 다 더하고 개수를 또 나눠. 그런 식으로 분산을 계산해 왔었어 중학교 때. 오케이? 아무튼 잘 기억해도 돼요. 분산의 정의는 뭡니다? 편차 제곱들에 대한 평균이에요. 그래서 뭐 하자? 편차 제곱을 평균을 구해보자. 그럼 편차 제곱들을 다 시그마 더해야 된다, 그치?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는 거? 편차가 xi 빼기 m이니까 그놈을 전부 다 제곱해가지고 싹 다 더해요. 그리고 나서 평균이니까 개수로 또 나눠주는 거지. 이게 바로 분산의 정의로서의 풀이. 됐나요?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 계산식을 만들러 갈 거야. 얘를 좀 계산 좀 할게. 얘는 지운 다음에 계시는. 자, 저 시그마 한번 계산해 봅시다. n분의 1은 가만히 있고 시그마 안에 있는 녀석 일단 제곱 전개부터 해줄 수 있다, 그치? 그래서 전개를 해주면 xi의 제곱 마이너스 2m의 xi의 플러스 m의 제곱이 나와요. 맞지? 그럼 이제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시그마 따로 시그마 따로 시그마 따로 써줄 수 있지? 그치? 그러면 그리고 n분의 1도 같이 n분의 1의 시그마의 xi의 제곱이 하나 나올 거고, 그리고 나서 얘는 마이너스 n분의 2m은 밖에 가만히 있고 시그마 안에 뭐가 들어가면 돼? xi가 들어가면 된다, 그치? 오케이? 다시 n분의 1 좀 따로 쓰자. 2m 곱하기 n분의 1 그리고 플러스 시그마의 m 제곱에 앞에 n분의 1이 붙어있다. 맞나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있었던 얘는 가만히 내버려두고 n분의 1에 시그마의 xi의 제곱은 가만히 내버려두고 너희들이 요것만 계산해보자. 2m 요거 봐봐. 이게 뭐였지? 별량들을 싹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눈 거야. 이게 뭐야? m 평균이지. 그렇지? 그래서 2m의 제곱이 나오겠네. 그럼 두 번째 얘는 i가 1부터 n까지 변했는데 m제곱이래. 그럼 뭐야? 상수잖아. i가 없지. 그럼 뭐야? m제곱 곱하기 n으로 나오겠지. 근데 앞에 누가 있어? n분의 1이 있으니까 n분의 1과 n은 사라지고 m제곱만 남겠네. 그럼 계산을 하게 되면 마지막 뭐가 나와요? n분의 1 시그마 xi의 제곱 마이너스 m의 제곱이잖아. 오케이? 그러면 얘가 뭐야? 얘가
별량을 제곱해서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눠서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누는 이거는 이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별량 제곱을 가지고 평균을 계산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미리 혼자 공부했던 사람들은 알 거예요. 계산식으로서의 방법은 뭐냐면 별량을 제곱을 해서 평균을 구해. 그리고 나서 실제 그냥 평균의 제곱을 뺄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외우기로는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라고 외우거든. 오케이? 이 계산식이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실제 계산하는 방법은 뭐라고? 방금 여기 썼던 거. n분의 1 곱하기 시그마. 얘가 평균 구하는 거다, 그렇지? 근데 누구에 대한 평균? x의 제곱. 제곱에 대한 평균. 그리고 마이너스 누구요? 평균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는 게 분산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 의의는 뭐 다르게 얘기하면 그냥 의미 같은 거, 의미 같은 거. 분산이 크다, 분산이 작다의 의미가 뭔가? 말 그대로 분산되어 있는 정도, 뭐 퍼져 있는 정도. 즉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를 얘기합니다.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분산이 크면 많이 떨어졌어요. 평균으로부터 많이 퍼져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분산이 작으면 덜 떨어졌다는 얘기. 덜 떨어졌다. 떨어진 정도가 뭐 덜하다는 얘기라 그렇지? 그렇지? 자, 그럼 여기서 분산의 의미가 그러면 이제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인데 분산이 1인 놈이랑 분산이 2인 놈은 두 배만큼 떨어졌을까? 아니요. 그거는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누가 등장을 하냐면 표준 편차가 등장하는 거예요. 표준 편차는 뭐야? 너희들 알기로 루트 분산이다, 그치? 기억나지? 중학교 때 배웠다. 시그마. 시그마인데 이제 루트 분산을 계산하는 거. 그치? 자, 그 표준 편차라고 하는 놈이 왜 등장했냐면 분산의 한계 때문에 등장했어요. 요거 일단 요 계산 방법은 지울게. 지워도 되지? 자, 표준 편차가 왜 등장했냐면 아까 내가 얘기했던 분산이 1과 2 그놈들은 두 배만큼 떨어진 차이를 보일까? 아닐걸요? 실제 두 배만큼 떨어진 거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자. 평균은 똑같이 60이야. 근데 한 반은 59, 61, 61이라고 해보고 다른 한 반은 58, 62, 62라고 해봐. 그러면 편차를 계산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1, 1이고 얘는 마이너스 2, 2, 2이다, 그렇지? 떨어진 정도가 딱 두 배씩이지 전부 다 모든 학생들이. 그러면 이 반보다 두 배만큼 떨어져 있겠네. 그럼 분산도 두 배가 되어야 하겠지? 분산을 계산을 해보자. 제곱 얼마야? 4. 4를 4로 나누면 분산 얼마? 1 나온다, 그렇지? 자, 여기서 제곱 뭐야? 16. 4 더하기 4니까 16이다, 그렇지? 16을 4로 나눠봐. 얼마 나와? 4. 분산은 몇 배로 나와? 두 배로 나오지. 왜? 제곱을 했기 때문에. 편차 제곱을 했기 때문에 그 떨어진 정도도 제곱만큼 나올 거야. 그래서 그 떨어진 정도를 내가 분산이 아니라 누구로? 표준 편차로 바꿔주게 되면은 그 표준 편차의 의미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떨어진 정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지. 분산을 루트 씌워봐. 그게 표준 편차지. 얼마? 1. 루트 씌워봐. 얼마지? 2. 두 배만큼 떨어진 걸로 나오지. 오케이? 그래서 표준 편차라고 하는 놈이 등장을 했고 실제 떨어진 정도의 그 수치까지 알려주는 거는 분산이 아니라 표준 편차예요. 그래서 이제 표준 편차가 등장했고 얘는 뭐? 루트 분산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귀찮게 계속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하는 게 이것 때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이과 애들은 필요 없고 누가 필요하겠어? 문과 애들이 필요하겠지. 통계 쪽으로 갈 애들, 경제 쪽으로 갈 애들, 그런 애들한테 필요한 거지. 그래서 너희들 밑에 학년들은 어때? 너희들 밑에 말고 지금 중3들 이제 확통 안 배운다. 이과 애들 선택이다. 물론 안 배우는 건 아니야. 선택이다. 미적 기획도 안 하고. 너희들한테 이제 선택으로 그런 거야. 중3들한테 기하를 배울래, 미적 2를 배울래, 확통 배울래, 세 개 중에 선택해. 이런 식으로. 무조건 확통한데. 근데 이제 대학교에서 이거 보겠지. 이과 공대를 볼 건데 2를 모른다, 기하를 모른다. 기하를 모르는 건 사실 말도 안 되겠지. 그런 식으로 나왔지. 원래는 확통이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몇 개로 정해졌었는데 이제 완전 선택으로 바뀌었더라. 다시 이번에 개정은 새로 나왔거든. 아무튼 이게 바로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상식들에 대한 얘기들.
뭐 대부분 너희가 이미 알고 있던 거기는 해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던 마지막 중학교 거 도수분포로 넘어가보자. 예를 들어서 도수분포표 너희들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지. 여기 이제 계급 40 이상, 50 미만. 여기 뭐 있어? 도수 하면서. 아니면 중간에 뭐 계급값, 아니면 대표값, 중앙값 하면서 최빈값 하는 거 배웠지. 기억나지? 최빈값은 근데 잘 안 쓰고 보통 중앙값 많이 쓰지. 대표값으로 써. 그렇지. 그리고 나서 옆에 뭐 있어? 도수. 40점에서 50점 사이 뭐예요? 뭐 한 3명이에요 이런 거. 그때 이제 우리는 계급 값을 안 하고 보통 편차나 뭐 분산 이런 거 계산할 때는 전부 다 계급이 아니라 계급 값으로 쓰잖아. 계급 값이 보통 중앙 값으로. 그럼 여기는 뭐 50, 둘이야. 45, 55 이런 식으로 쓰지. 이거 이제 간략하게 된 이 도수분포표를 여기다가 써볼게. 자, 10점과 20점과 30점이 있고요. 그때 각각의 도수들을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볼까? 도수들을 2, 3, 1이라고 할까? 합하면 얼마? 6이 나오도록. 자, 이게 바로 도수분포표에 대한 얘기예요. 걔가 얼마? 6이지. 그럼 여기서 이제 이 10점, 20점, 30점에 썼던 그 계급 값들을 우리는 뭐라고 보통 얘기를 하냐면 이제 x라는 별량으로 얘기하겠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도수분포표를 한번 보자. 여기에서 이제 너희들 뭘 구해봐? 평균을 구해봐. 평균을 구해보자. 오케이? 어떻게 나오지? 10점짜리가 2명, 20점짜리가 그렇지? 3명, 30점짜리가 1명. 이렇게 다 계산한 다음에 6으로 나누면 평균 계산한 거다, 그렇지? 이게 이제 도수분포표에 대한 얘기야. 기억나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누구 넘어오자? 오늘 하려고 하는 이거 지워도 돼? 빨간 거. 자, 확률 분포에 대한 얘기로 넘어갑시다. 똑같아요. x, 10, 20, 30, 그리고 얘. 완전히 똑같이 생겼어. 근데 뭐가 하나가 다르냐면 얘는 이제 도수가 여기 이제 들어가는 게 도수지. 도수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니에 대한 얘기라면 이제는 뭐 확률이 어떻게 분포됐니 하면서 밑에는 확률이 들어가. 오케이? 자, 그럼 확률은 다른 말로 얘기해주면은 분수지. 확률은 분수를 표현하지. 그렇지? 그리고 그 분수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해주면 뭐게? 비율이에요, 비율. 즉, 확률이 곧 뭐야? 비율이야. 너희들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오는 확률 얼마야? 6분의 1. 또는 짝수가 나오는 확률 얼마야? 6분의 3이다, 그렇지? 전체의 경우의 수 분에서 짝수가 해당하고 있는 경우의 수가 몇이야? 3이거든. 그래서 6분의 3으로 그 비율로서 얘기를 해주잖아. 맞지? 개수분의 개수 이런 식으로. 그게 확률이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이거 확률 분포는 곧 비율에 대한 얘기야. 그러면 10점짜리의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니? 6명 중 2명으로 나와 있잖아. 그리고 얘는 6명 중 3명으로 나와 있고 얘는 6명 중 1명으로 나와 있어서 그래서 그거 3개 다 더하면 얼마야? 확률의 총합은 1입니다. 주사위 던졌을 때 뭐 눈이 1부터 6까지가 나오는 확률은 얼마야? 1이잖아. 전체 확률은 항상 1이거든.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뭐 해보자? 평균을 또 다르게 거기서 계산하는 방법으로 만들어 보기 위해서 요 평균의 식을 너희들이 플러스 연결된 거 이렇게 쪼개줄 수 있지. 그치? 그럼 어떻게 되지? 10 곱하기 얼마예요? 6분의 2고요. 20 곱하기 얼마예요? 6분의 3이고요. 30 곱하기 얼마예요? 6분의 1이지. 요 식으로 봐봐. 그럼 여기서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얘랑 얘를 곱해서 얘랑 얘를 곱해서 얘랑 얘를 곱해서 싹 다 더하고 있는 게 평균을 계산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요 밑에 좀 쓰는데 상원이 요 밑에 보이겠냐? 자, 그럼 이제 누구를 계산해보자? 평균을 계산해 볼게요. 오케이? 자, 평균을 계산해보자. 평균은 어떻게 되지? 평균 M. 어떻게 계산하는 거라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10 곱하기 6분의 2, 20 곱하기 6분의 4, 30 곱하기 6분의 1이 같지. 이렇게 쓰지 말까? 요거다, 그렇지? 그래서 확률 분포표에 대한 거 이제 정리를 다시 하기 위해서 확률 분포표를 이제 도수 분포는 중학교 거니까 지우고 다시 일반적인 얘기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x1, x2, x3, 점점점점 xn까지 간다 치자. 그때 각각의 확률을 내가 p1, p2, p3, 점점점점 pn까지 가고 합은 항상 1인 거 잘 확인해야겠죠, 그렇지? 자, 여기에서 이제 누굴 구해보자? 평균을 구해봅시다. 평균을 어떻게 구한다고? x1과 p1을 곱하고 x2와 p2를 곱하고 p3 곱하고 pn까지 싹 다 곱해서 더하기만 하면 답이야. 그래서 시그마에 i가 얼마?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xi 곱하기 pi
요게 바로 평균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오케이? 알겠지? 그래서 이제 얘를 우리는 보통 기호로는 M이라고 쓰지. 근데 이게 확통이 사실 문과 애들을 위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경제 쪽으로 이제 용어들이 몇 개가 등장을 하거든. 그래서 너희들도 어떤 거? 경제 용어 하나를 알아야 돼. EX. 한글로는 우리가 기대값이라고 부르고 E가 바로 기대라는 의미의 그 expectation이라는 단어의 약자를 쓰고 있어 보이지? 자, 아무튼 EX라고 표현하는 게 곧 평균 M과 똑같은 거야. 알았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누구로 넘어가 보자. 이제 분산을 구하러 들어가요. 근데 분산 아까 어떻게 계산하라고 그랬어? 별량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된다는 거지. 그럼 평균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지. EX로 계산을 하면 되지. 그럼 이제 분산을 제대로 한번 구해봅시다. 분산을 구해주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에서 E가 뭐라 그랬어? 기대하다. 기대값이라는 얘기지. 즉 X에 대한 기대값, 즉 X에 대한 평균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곱의 평균이니까 EX의 제곱이라고 표현해주죠. 제곱을 가지고 평균을 구해봐. 그리고 나서 뭐 하자? 평균을 그렇지 구한 다음에 제곱. 전체는 뭐야? EX 그렇지. 아무튼 EX의 제곱을 이렇게 계산하는 게 분산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오케이? 그럼 이제 너희들 도수분포표에서는 이제 제곱의 평균이 뭔지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확률분포에서는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구해? 아까 평균 구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 별량 도수분포에서는 n분의 1 곱하기 시그마. 얘가 바로 평균을 계산하는 방법이었지. 그럼 여기에 x에 대한 시그마의 n분의 1이면 x에 대한 평균인 거고 x 제곱을 가지고 시그마의 n분의 1을 곱하면 제곱에 대한 평균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확률 분포에서는 뭔 얘기냐면 어떤 놈에다가 p를 곱해서 시그마를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평균을 구하겠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뭘 써주면 xi를 써주면은 그냥 평균이 되는 거고 그럼 xi의 제곱에다가 pi를 곱해서 그렇게 해서 시그마 다 더하면 뭐가 되는 거야? 제곱의 평균이 되는 거야. 즉 이렇게 쓰죠. 뭐가 되는 거야? 이 x 제곱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요거 계산하는 방법이 뭐라고? xi들을 전부 다 제곱해서 p랑 곱한 다음에 시그마 더해주고 거기서 빼기 뭐요? 시그마 xi, pi를 계산한 다음에 그놈을 통째로 제곱을 하는 거. 이게 바로 너희들이 분산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문제 알겠니? 됐나요? 이거 지웁니다. 자, 그럼 이제 너희들 분산 말고 이제 누구 하나 남았어? 표준 편차 남았다, 그렇지?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거는 뭐예요? 자, 루트 분산. 그렇지. 그래서 분산을 그대로 계산해 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루트만 씌우면 끝나. 근데 이제 기호로는 어떻게 보통 표현을 하냐면 시그마로 표현을 하네. 소문자 시그마, 대문자 시그마 이거 말고. 그래서 시그마 x, x의 표준 편차다 해서 시그마 x 또는 이제 약자로 시그마로 쓰기도 하지. 그게 바로 루트 분산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거 하나 빼먹었네. 분산은 기호로서 어떻게 표현을 해주냐면 여기 앞에다 쓸까? 분산은 기호로 분산으로 써서 뭐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나이 드립을 빼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무튼 평균은 EX, 분산은 VX, 표준 분자는 시그마 X고 각각 계산하는 방법들은 얘는 시그마 XI, P야. 오케이? 그게 바로 EX라는 다른 의미로도 이제 쓰이고 기대값이라는 다른 의미로도 쓰이는 거고 똑같은 얘기야, 평균과. 그 다음에 분산은 어떻게 하는 거다?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고 나서 마지막 표준 편차는 그놈을 루트 씌우기만 하면 끝나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아까 했던 거 잠깐 얘기해보면은 다시 써보면 10, 20, 30 이런 게 있었다 치자. 확률이 얼마였지? 6분의 1이었다. 6분의 2, 6분의 3, 6분의 1이었다. 요거 이제 평균 구해봐. 어떻게 하면 돼?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면 끝난다, 그치? 그게 EX다, 그치? 그럼 여기서 분산은 어떻게 구해? 제곱의 평균이 필요하다 그랬지. 그래서 제곱에다가 뭐 할 거야? 확률을 곱할 거니까 요 위에다가 X 제곱을 살짝 써놔. 100, 400, 900
이거는 그냥 내가 막 만든 거라서 계산하면은 안 되겠지. 겁나 크겠지. 그래서 대충 얘기만 해주면은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이 두 개 곱하고 이 두 개 곱하고 이 두 개 곱해서 싹 다 더해주면 돼. 그게 제곱의 평균이고 거기에서 뭐? 요 두 개, 요 두 개, 요 두 개 곱해서 더한 놈을 제곱해서 빼버리면 돼. 이제 알겠죠? 그럼 이게 1, 2, 3만 돼도 계산할 만 하겠지? 오케이? 실제로 이게 분산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좀 이따가 이제 용어 정리하고 나서 문제 풀면서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어에 대한 거 설명 몇 가지만 합시다. 아까 x를 우리 뭐라 불렀었어? 아까는 별량이라 불렀다, 그치? 근데 이제는 뭐 할 거냐면 이 확률들이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막 변해갈 거야. 그래서 그놈들을 그 일정한 규칙을 갖는 확률들을 이제 식으로 표현을 하려고 해. 그럼 이제 1을 넣어주면 P1이 나오는 거고 2를 넣어주면 P2가 나오는 거고 3이 넣어주면 P3가 나오도록 이제 식을 만들어 갈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1 넣으면 하나의 값이 나오고 2 넣으면 하나의 값이 나오는 그런 걸 우리는 뭐라 불러? 1대 아니 그냥 함수로 부르지.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그치?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리고 확률 1대는 아니다. 두 확률을 갖출 수 있어. 1대 아니에요. 그냥 확률이에요. 그래서 요걸 이제 뭘로? 함수로 표현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 PI들을 전부 다 뭐라 불러주지? 우리는 한글로 확률에 대한 함수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뭐겠어? 얘는 뭐겠어? 확률에 대한 변수가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확률 함수에 대한 정확하게는 확률 함수에 대한 변수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P1을 나타내는 하나의 변수 X1에 대한 확률은 이거입니다. 라는 식으로. 오케이? 그리고 이제 요 놈이 나중에 뭐가 하나 더 나오냐면 자, 이제 지금은 내가 확률 변수라고 불렀던 이 x 값들이 예를 들어서 몇 개? n개, 10개. 아까 여기 예를 든 거는 3개 함수 개수를 셀 수 있다 그랬지. 근데 이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키 150부터 200까지 사람들을 쫙 늘어났어. 그럼 키는 어떻게 되겠어? 150인 사람, 151인 사람, 152인 사람, 153인 사람 쭉 해서 어디까지 200까지 간다 치자. 몇 개? 너무 많지. 거기다 소수점까지 들어간다 치자. 실제 사람 키는 소수점도 있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분포하다 보면 확률에 대한 함수가 뭐 몇 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확률에 대한 변수가 몇 개라고 얘기하기 힘들다,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주는 거야? 그때는 그래프를 가지고 쭉 만들어줄 거야. 여기서는 표를 가지고 그릴 거라면 여기서는 이제 그래프를 그리려고 할 거야. 그래서 확률에 대한 변수가 셀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두 가지 용어로 둘러싸요. 그래서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그런 확률 변수 중에서 어떤 거? 개수를 셀 수 있는 놈들에 대한 얘기.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떤 거? 이산 확률 변수를 먼저 배우고 그리고 나중에 배우는 확률 변수는 연속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연속 확률 변수라고 불러줍니다. 이건 이제 다음 시간, 다음 단원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함수 자체도 이 확률 함수는 표를 가지고 풀어줄 거고 이 확률에 대한 함수는 그래프를 가르치고 풀어줄 거고 풀어주는 방법이 다르다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확률 함수에 대한 이름도 다르게 부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불러줄 거야? 확률 질량 함수입니다.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라는 이름으로 불러줄 거야. 왜 이런 이름을 붙였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 아무튼 확률 질량 함수는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함수고 연속 확률 변수는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확률 함수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풀어줄 거라고 지금 하는 이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얘기는 뭐 어떻게 풀어줄 거라고? 표를 가지고 풀어줄 거고 그리고 이때는 어떻게 풀어줄 거야? 그래프를 가지고 풀러 들어갈 거야. 오케이? 값을 하나하나 셀 수 없다 보니까 이거 곱하고 더하는 거 자체가 불가능한 거야. 더해야 되는 개수가 무한대야. 너무 많아.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접근을 하려고 하는 거야. 알았나요?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적인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흐름이고요. 대신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거는 이제 기본 상식이고 상식이니까 알아둬야 된다는 얘기겠지. 상식이고 요 세 개는 절대로 너희들이 까먹으면 안 되는 거지. 알겠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아무튼 대략적인 전체적인 흐름이었고 그럼 이제 누구로 넘어갑시다. 확률 분포에 대한 얘기 몇 가지 좀 정리 좀 해보자. 원래 이거를 내가 빨리 안 보여주는데 너희들이 이제 내신 대비고 하니까 그냥 쭉 해버리자. 어차피 이번 중간고사에 다 나왔겠지. 토요일 수련까지. 자 그럼 이제 확률 분포에 대한 얘기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갈라집니다. 지금 오늘 배울 때요. 첫 번째 어떤 거에 대한 얘기? 이산 확률 변수를 갖는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고, 이거는 이제 정규 분포, 연속 확률 분포 들어가서 다시 한번 또 보게 될 거야. 그때까지 계속 완성시켜 나갈 거니까 이거는 어디 좀 깔끔한 데다가 좀 넓게 크게 좀 그려놔. 한 이만하게, 실제로 한 이만하게, 주먹만하게 그려놔. 여기 채워나갈 게 좀 많거든. 앞으로 계속 추가시켜 나갈 거야. 알았지? 연속 확률 들어가면서. 아무튼 다음 시간에 배울, 다음 주에 배울 연속 확률 변수를 갖는 연속 확률 분포라는 놈도 등장을 할 거예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확률 분포가 나와. 오케이? 그때 각각의 확률에 대한 함수의 이름은 뭐라고 부른다고? 얘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확률 함수는 우리 뭐라 불러?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러줘요. 근데 두 개는 이제 각각의 함수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 여기는 뭘 가지고 풀어준다? 표를 가지고 풀어줄 거고, 얘는 뭘 가지고 풀어준다? 그래프를 가지고 접근을 할 거야. 알았어? 그리고 각각의 이상확률 분포와 연속확률 분포 안에는 독특한 녀석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어. 오케이? 얘는 뭐냐면 이항 분포라고 부르는 놈이고, 오늘 요거까지 한다 그랬지? 그리고 연속확률 분포 안에는 어떤 독특한 놈이 하나 더 있냐면 정규 분포라고 하는 놈이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각각의 이상확률 분포와 연속확률 분포는 물어보는 거, 중점적으로 물어보는 것 자체가 좀 달라. 아, 이거 티는다.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아무튼 물어보는 것 자체가 달라. 얘는 뭘 물어보냐면 오늘 계산한 거,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물어보는 게 중점적인 내용이야. 근데 연속 확률 분포에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오히려 너희들한테 제공을 해. 제공을 하고 뭘 구하라고 하냐면 확률을 구하세요라는 게 중점적인 내용이에요. 알았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는 연속원을 들어가면 다시 한번 나오겠지. 뭐가 어떻게 가는 건지.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알고 한 거랑 알고 접근한 거랑 모르고 접근한 게 좀 달라서 일부러 설명을 먼저 해준 거야. 아무튼 오늘 하려고 하는 이상확률 분포는 그러면 뭐 거의 대다수의 문제들이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중점적인 내용이니까. 뭐 다른 건 물어보기도 해. 부수적으로 몇 가지 물어보기는 해. 근데 그거는 중점적인 내용이 아니고 그냥 계산할 수 있니? 이해하니? 정도를 물어보는 거지. 그 외에는 전부 다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알았지? 이 내용만 거의 한 90% 가까이 보고. 그리고 또 하나, 요 독특한 놈들에 대한 얘기. 이항분포랑 정규분포를 배운다고 했는데 이상확률 분포에서는 이항분포의 비중이 적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상확률 분포 자체에서도 물어볼 게 정말 많거든. 근데 이항분포 더 많은 것 뿐이고, 근데 연속확률 분포 들어가면 요거에 대한 얘기는 진짜 한 몇 문제, 유형 문제로 치면 유형 한두 개에서 끝나고 나머지는 싹 다 정규분포야. 정규분포의 비중이 굉장히 커져요. 오케이? 여기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어려운 거는 어떤 걸로 넘어가냐면 이항분포랑 정규분포의 결합 문제. 그런 문제가 이제 마지막에 고난도 문제로 들어갈 거야. 오케이? 그게 이제 마지막 고난도 문제로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배우고 나면 이제 확률 분포, 정규 분포 단원이 끝나게 됩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자, 대충 어떤 흐름인지 알겠지? 오늘은 그러면 이상확률 분포다 보니까 확률 변수의 개수를 셀 수 있는 이상확률 변수에 대해서 다루고, 그때 확률 함수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르며, 그놈들은 전부 다 표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방법은 평균은 둘이 계속 곱해서 합을 이제 평균이라고 계산할 거고, 분산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얘를 제곱한 걸 위에 다 써놔. 그리고 그 제곱과 확률, 제곱과 확률, 제곱과 확률 다 곱해. 그게 곧 제곱의 평균이에요. 그러면서 아까 앞에서 구한 평균의 제곱을 제곱해서 빼주면 되는 거죠. 그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 이런 흐름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알겠니? 오케이? 아, 그러면 오늘 시간이 애매한데 어디까지? 오늘 3시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2시까지. 왜요? 2시부터 3시까지는 합반이에요. 합반이에요. 그래서 잠깐만 쉬었다가 15분에 바로 시작. 알았지?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본격적으로 계산하러 가기 전에 개요 설명 좀만 더 마무리하고 이항분포까지 마무리하고 풀어가자. 자, 평균을 계산하는 거 뭐였지? 확률 변수와 그 변량 확률 변수라고 부르죠. 이제 그 확률 변수랑 밑에 있는 확률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곱해서 xi랑 pi를 하나하나 전부 다 곱해서 싹 다 더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평균 계산하는 방법이다. 그치?
그리고 분산을 계산하는 방법은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전체가 왜 나오죠?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야. 그렇지? 맞죠? 그리고 나서 편차는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렇지? 기억나죠? 오케이. 자, 좀 이따 이제 계산하러 들어갈 거고 이제 누구에 대한 얘기로 넘어갈 거냐면 이제 그냥 확률을 물어보긴 물어보는데 그냥 x의 확률을 평균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ax 플러스 b의 평균을 물어볼 거야. 그때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그리고 ax 플러스 b에 대한 누구를 물어본다면 분산을 물어본다면 그리고 마지막 ax 플러스 b에 대한 표준 편차를 물어본다면 그때는 각각 어떻게 계산할까에 대한 얘기. 오케이? 자, 어떻게 계산하겠어? x가 나와 있고 확률이 다 나와 있을 거니까 어떻게 하겠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얘네들 전부 다 a 배하고 플러스 b를 해서 위에다가 ax 플러스 b를 써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확률 싹 다 곱하면 100이 되지. 그렇게 계산하기엔 근데 너무 귀찮지. 이게 한 10개쯤 된다 쳐봐. 이거 계산하다가 짜증나가지고 집어 던지겠지. 그치? 그래서 얘를 편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A. 이건 내가 항상 예를 이렇게 듣는데 너희들 학교 시험, 너희들이 이제 100점짜리 시험을 치지 보통. 그치? 근데 일본 몇몇 학교들 보면은 중간고사 40점, 기말고사 40점짜리 시험을 실제로 쳐. 그리고 평소 성적표는 그 40점을 100점짜리 만점으로 이제 환산해서 성적표를 내긴 하거든. 근데 40점짜리 시험을 치는 이유는 1학기 종합성적 낼 때 편하려고 40점, 40점, 수행평가 20점 이런 식으로 치는 학교가 실제 서울에 몇 개 있어. 내가 가르쳤던 학교들이 있었는데 그때 150점짜리 만점을 시험을 쳤다 치자. 50점짜리 만점으로 시험을 쳤다 치자. 자, 그때 이제 전체 학생들을 이제 점수를 2배 해주면 되겠다, 그치? 맞지? 전부 다 2배를 해주면 어떻게 돼? 100점짜리 만점으로 환산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50점짜리 만점인 상황에서 평균이 얼마? 40점이 나왔다 치자. 그럼 100점짜리 만점으로 환산을 해주면은 평균은 어떻게 돼? 80점. 80점. 2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2배가 되다 보면 그러면 평균도 몇 배가 된다? 2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는 거야? A는 EX. 그렇지. 그냥 원래의 평균에다가 A 배를 해주면 되겠지. 그게 A의 정체예요. 그 다음 하나 더. 플러스 B는 정체가 뭐냐? 모든 학생들이 점수가 몇 점이 되었다 치자? 40점짜리 만점에서 45점 미만이 나왔어. 왜? 5점짜리 시험이 주관식이었는데 문제 자체가 5를 나서 답이 아예 그냥 이상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모든 학생들이 다 틀렸어. 그러면 모든 학생들은 뭐? 5점 올려줘야 되겠지? 그럼 5점 올려주면 평균은 어떻게 돼? 40? 5점 되겠지. 네. 모든 학생들이 성적이 다 5점씩 올랐잖아. 예를 들어서 이때 모든 학생들이 40점을 받았다 치자. 그래서 평균을 받았다 쳐봐. 그럼 모든 학생들이 45점이 되겠지. 그러면 평균은 어떻게 되겠어? 45점이 될 거야. 그래서 플러스 B의 정체는 뭐? 원래 평균에다가 B만큼 더 해주세요. 이게 이제 플러스 B에 대한 계산법이에요. 그럼 뭐 하면 돼 이제? 너희들 A 플러스 B에 대한 평균을 구하세요를 만났다면 그냥 원래 평균에다가 A배를 하고 B를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나요? 그다음 하나 더. 이거 버려. 자, 분산 구하러 갑시다. 분산. 자, 여기서 평균이 40점 나왔을 때 학생들의 성적이 39점, 39점, 41점, 41점이 나와서 평균이 40점 나왔다고 치자. 그때 100점짜리 만점으로 환산을 했을 때 평균이 이제 80이 되겠지. 왜? 학생들의 성적이 78점, 78점, 82점, 82점이 돼요. 그렇지? 자, 분산 한번 계산하고 가보자. 여기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에 대한 얘기니까 분산이 1이 나왔다 치세요. 그럼 여기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 플러스 2가 되니까 분산 얼마가 되겠어? 4가 되겠지. 아까 형말 쓴 거다, 그렇지? 분산 4가 되겠지. 분산 몇 배가 됐어? 4배가 됐네. 전부 다 2배를 했는데 4배가 됐단 말이야. 몇 배가 된다는 얘기야, 분산은? 제곱. 그렇지. 2의 제곱 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x에서 a배를 해주면은 분산은 어떻게 계산하세요? A제곱. a 제곱을 그렇지 vx에다가 곱해주세요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모든 학생들이 이번에는 뭐 그 5점씩 키웠던 상황에 대한 얘기로 넘어갑니다. 자, 모든 학생들이 평균이 45점이 됐어요.
왜? 모든 학생들이 5점씩 키워졌어. 점수가 올라갔어. 그럼 얘는 몇 점이야? 44, 44, 46, 46. 결국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변화 없다. 그치? 그치?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오르다 보니까 평균도 그대로 갔고, 그러다 보니까 편차도 그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B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쌩까세요.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이제 분산 어떻게 해주면 돼, 그럼? 요놈의 분산이래. 표준 편차는 얘를 가지고 루트 씌우면 끝난다, 그치? 그럼 얘를 가지고 루트 씌운다 쳐봐. 뭐가 나와? 루트 A 제곱에 얘 루트 씌우면 시그마 x. 즉 표준 편차 시그마 x에다가 몇 배를 해주면 된다? 절대값 a 배를 해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여기서 절대값의 정체는 a가 간혹 가다가 마이너스 붙일 수 있겠지, 음수. 그럴 때 이제 절대값 씌워주는 거야. 제곱을 가지고 평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음수가 나올 수는 없어.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절대값을 씌워주게 되는 거야. 알았죠? 이게 이제 ax 플러스 b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알았어요?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 얘기로 넘어가자. 누구? 이항. 오늘 요거까지 하면은 이런 분명 끝나는 거야. 자, 근데 너희들 조건부 확률을 할 때 그런 얘기 들어봤을 거야. 확률 문제와 조건부 확률 문제는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조건부 확률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 너희들이 조건부 확률 문제인지 그냥 확률 문제인지 그거를 잘 구분을 해줄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나서 조건부 확률 안에 뭐가 들어갔으면 독립시행 확률이야. 독립시행도 역시 마찬가지. 확률 문제,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 자체가 어때? 거의 대다수 한 90% 이상 문제가 다 활용 문제잖아.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을 뽑겠습니다. 그치? 아니면 뭐 점수를 내겠습니다. 주사위를 던지겠습니다. 동료를 던지겠습니다와 같은 전부 다 활용 문제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너네가 독립시행의 확률인지 아닌지를 너희들이 확인을 해줘야 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면 뭐 독립시행이다라는 걸 너희들이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거잖아. 아, 그러면 독립시행 확률이네. 몇 번 던져? 10번 던지네. 그 중에서 1의 눈이 또는 1 또는 눈이 1 또는 2의 눈이 3번 나오는 확률 구하세요. 10번 중에서 10의 3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지. 왜? 주사를 던진 거는 독립시행인데, 그치? 확률이 고정되어 있는 독립시행인데 그런 걸 몇 번? 10번 반복했잖아. 근데 그 중에서 1 또는 2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몇 번? 3번 발생하는 확률을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을 정의를 내가 이제 만약에 너희들을 가르쳤다면 아마 저렇게 정의를 다시 한번 세워줬을 텐데 이항분포도 역시 마찬가지야. 독립시행의 확률과 비슷한데 결국 이항분포라고 너희들한테 제공되는 거는 진짜 쉬워. 진짜 쉽고 너희들이 이항분포 문제인가 아닌가를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주어질 거야. 그래서 이항분포 역시 정의를 다시 한번 해줄게요. 이항분포는 뭐냐면 역시 사건 발생 확률이 어때? 고정되어 있어. 그런 독립시행을 역시 여러 번 반복할 거야. 여러 번 반복 시행할 거야. 그때 특정 사건 한 사건에 대한 얘기만 다룰 거예요. 여기까지는 독립시행 확률과 완전 정의가 똑같지. 그렇지? 근데 그 뒤에서부터 이제 조금 달라집니다. 자, 특정 사건이 발생하는 그런 횟수를 x값으로 확률 변수로 사용하는 거야. 확률 변수로 팔 아파. 3은 분포. 요게 바로 이항분포의 정의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문제를 딱 봤어. 어떤 분포, 통계 문제를 만났어. 근데 거기서 주사위를 몇 번 던질 거야. 100번 던진다 치자. 주사위를 100번 던질 때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라고 딱 나와 있으면 거기서부터 이 문제는 이항분포네 라는 걸 캐치해줘야 돼. 예를 들어서 너희들 잠깐 문제 눈으로 확인만 하고 오자. 어떤 문제로 넘어갈 거냐면, 자 봐봐. 뒤로 쭉 넘어가서 94페이지 봐봐. 거기 619번 문제 봐봐. 치료율이 80%이래. 즉 치료되는 확률이 80%로 고정되어 있다, 그치? 그런 암 치료제를 10,000명한테 투여합니다.
한 명 한 명마다 그러면은 약을 투여했을 때 치료되는 확률이 얼마? 80%, 10분의 8로 고정된 거지. 그런 걸 몇 번? 10,000명한테니까 10,000번 반복하고 있는 거야. 그때 뭐? 치료되는 환자의 수, 즉 치료된다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지금 확률변수 X로 잡고 있는 거거든. 요걸 보고 아 이게 이항공포구만 캐치하면 끝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내가 정의를 다시 한번 해주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볼까? 사건 발생 확률이 얼마인지는 뭐 보통 주어지겠지. P라고 고정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보자. 자, 그럼 독립시행인 걸 너희들이 캐치했다면 거기서 뭐? 뭘 잘 봐야 된다. 여러 번 반복 시행한다. 이건 당연한 얘기고 뭐요? 횟수. 횟수를 삼았는가? 확률변수 X로 잡았는가? 그거를 잘 봐야 돼. 왜? 횟수가 아니라 다른 걸 주는 문제가 역시 응용 문제로 또 나와. 그때는 너희들이 횟수를 X로 잡고 다시 한번 해준 다음에 그러면 그 횟수를 가지고 뭐 이상한 짓을 했겠지. 뭐 금액으로 바꿔서 치자. 그럼 금액으로 바꿀 때는 요거랑 섞어서 어떻게 계산할지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무튼 누구를 횟수 특정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를 이제 확률 변수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이 항분포는 어디 안에 있어? 이상 확률 분포 안에 있다 보니까 누구를 가지고 표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볼까? 자, x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0부터 시작한다. 지금 횟수다 보니까 0번 일어날 수도 있잖아. n번 중에. 그치? 뭐 100번 중에 안 일어날 수도 있잖아. 확률은 그 기기밖에 없지만. 아무튼 0번부터 1번, 2번 여러 번 발생하겠네. 자, 몇 번까지? 최대 n번까지 발생한다. 그치? 그리고 나서 항상 합은 얼마로 1로 되는지 너희들이 잘 확인해야 돼. 이항분포 말고 앞에 이상확률 분포에서는. 오케이? 자, 아무튼 밑에 그럼 뭘 씁니다? 확률을 씁니다. 그러고부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여기에 들어가는 확률은 뭘까? 독립시행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n번 반복할 건데 그때 뭐? 0번 발생한 확률 뭐야? 무슨 확률? 독립시행의 확률 뭐? n번 중에 0번 들어갑니다. P의 확률로 0번 발생하고요 1-P의 확률로 n번 발생할 거예요. 그럼 여기 1일 때는 n번 중에 한 번 발생합니다. P의 확률로 한 번 발생하고요. Q의 확률로 n-1번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이 밑에는 n번 중에 두 번 발생합니다. P의 확률로 두 번 발생하고요. 1-P의 확률로 n-2번 발생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겠지. 맞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항분포에 대한 정의 두 가지. 첫 번째 정의는 말 그대로 한글로서의 정의. 오케이? 이거 꼭 기억을 해둬야 돼. 이걸 보고 너희들이 아, 이 문제는 이항분포이네 라는 걸 캐치해야 돼. 오케이? 왜 그러냐면 이항분포는 평균, 분산, 표준 분자 계산하는 게 겁나 쉬워요. 오케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다음 하나 더. 누구? 이항분포에 대한 두 번째 내용. 확률 분포표 또는 너희들한테 확률 질량 함수를 제공할 거야. 그때 그 확률 질량 함수가 어떤 확률?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그러면은 너희들은 아, 이항분포이네 라는 거를 알아주면 돼. 두 가지로 꼭 기억해 두세요. 확률 질량 함수가 무슨 확률? 독립시행의 확률. 또는 요러한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분포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다면 그걸 보고 아, 이항분포이구나 라는 걸 캐치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끝나는 거야. 알겠죠? 오늘 내가 왜 독립시행의 확률을 꺼내놨는지 알겠어? 오케이? 저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럼 이제 이항분포에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방법이 왜 그렇게 쉬운지를 하나 더 얘기하고 오늘 문제 풀러 들어갈게요. 오늘 마무리될 것 같아. 문제를 풀다 보면. 자, 이항분포는 결국 평균을 구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뭐야? 시작은 이상한 분포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랑 똑같아. EX 어떻게 구해? 요렇게 곱하는 거지. 곱하고. 그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일단 다 더할 거야.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K가 1부터 1까지 N까지 한다 치자. 오케이? 그러면 일단 확률은 NC의 K 곱하기 P의 K승 곱하기 그다음 뭐지? Q N-K승이다. 그치? 다시 R로 갈 거야. 그치? 그러고 나서 거기다 뭘 곱해? 위에 X 곱하지. 근데 요 NC의 K, 요 0이랑 요 0이 똑같고 여기 어디 갔어? 여기 1과 여기 1이 똑같고 여기 2랑 2가 똑같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앞에 뭘 곱하는 거겠어? K를 곱하는 거겠지. 그치? K를 곱하는 거지. 미안해. 이거 0부터다. 요거다. 그치? 그치?
근데 여기서 K가 곱해지다 보니까 0일 때는 사실 필요하냐? 필요 없지. 그래서 아까 내가 썼던 것처럼 1로 고쳐줄 수 있겠지. 그리고 나서 얘를 어떻게 고쳐줄 거냐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변화하다 보니까 얘를 이제 조금씩 작업을 들어갈 거야. 누구를? 요거는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이걸 이제 풀어나가는 거는 마지막 공식이 나오는데 그 공식이 왜 나오는지에 대한 설명이고 너희들은 EX는 이 공식이야. 이것만 알면 돼.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볍게 들어봐. 알았지? 일단 조합에서 손 빼. 경태가 돼. 손 빼. 왜 지금 막 옷 속에 집어서 왜 몸을 싸듬고 있는 거야? 추워서 추워서. 자, 그럼 여기서 조합을 우리는 팩토리얼분의 팩토리얼로 배웠었지. 기억나요? n 팩 나누기 k 팩 곱하기 n-k 팩. 기억나지?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이 k 팩에 있는 k부터 k-1, k-1에서 이렇게 다 곱해져 있잖아. 근데 이거 k랑 얘 약분 가능하지. 그럼 약분을 했어. 그럼 뭐가 남아? K만 쓸게. 그렇지, k-1 남는다. 그렇지. 잘하네. 잘 배워, 그만. 누구한테 배웠냐? k-1 팩 나온다,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 팩토리얼분의 팩토리얼은 다시 조합을 고칠 수 있기는 해. 근데 뭐만 만족하면 요 두 놈의 합이 얘가 된다면. 근데 이렇게 더하면 얼마야? n-1. 그럼 위에 있는 n팩을 n과 n-1팩으로 쪼개줄 수 있지. 그럼 뭐? n 따로 뽑아내고 n-1팩 요게 n팩이다, 그렇지? 그리고 분모에 뭐? k-1의 팩토리얼 곱하기 n-k의 팩토리얼로 바꿀 수 있겠지. 그리고 나서 뒤에도 p를 하나 따로 빼. 이렇게 붙여봐.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앞에 시그마에서는 지금 변수를 뭘로 잡고 있어? k를 변수로 잡고 있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 k가 들어있지 않은 이후 n과 p는 그냥 계수로서 뽑아낼 수 있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시그마 k는 어디부터?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갈 거고 k-1 조합으로 바꿔야지. 조합으로 바꾸면 뭐가 돼? n-1c의 k-1로 바뀌면서 p의 k-1승 q의 n-k승이 되겠지. 그럼 여기서 너희들이 누굴 봐? 얘만 봐. np 빼고 얘만 보면 n-한 번 지행을 할 때 k-한 번 일어났을 때의 확률에 대한 얘기지. 즉 다시 독립시행의 확률로 돌아왔지. 근데 독립시행 확률에서 k가 1이면 n-한 번 반복하는 것 중에서 0번부터 시작해. 0번부터 어디까지? n-한 번까지 싹 다 더하는 거지. 확률의 초합은 얼마를 그랬어? 1. n-한 번 시행할 때 0번 일어나는 것부터 n-한 번 일어나는 것까지 모든 확률들을 싹 다 더하고 있어. 얘는 얼마야? 합이니까 1이 되겠지.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n 곱하기 p 곱하기 1이 되는 거예요. 즉 이항분포에서의 평균은 어떻게 계산한다? np로 계산하면 끝나요. npq는 분수. 오케이? 기억이가 나오고 있어. 기억이가 나고 있어. 잘했어. 자, 그래서 이 항분포는 있잖아. 뭐 평균을 구하래요. 이 항분포를 너희들이 알았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로 판단했든 얘로 판단했든 이 항분포를 알았다면 너희들한테 평균을 구하세요 하면 어떻게 하면 돼? 횟수 곱하기 확률을 하면 끝나는 거야. 100번 던졌대. 그때 주사위를 100번 던졌는데 짝수가 나는 확률 얼마? 2분의 1이지. 그치? 100번 던졌고 2분의 1의 확률이야. 근데 그때 평균값을 구해보세요. 답은 50. 이렇게 긁고 끝나는 거야. 문제 알겠어? 아까 분명히 평균, 분산, 표준 회차 물어보는 게 주된 내용이라 그랬는데 평균 계산하기 겁나 쉬워졌어. 그래서 이 항분포는 계산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항분포임을 아는 게 중요해. 그러면 엄청 문제가 쉬워지거든. 판단 못하면 계속 곱하고 있는 거지. 언제 나올게? 몰라. 시험 끝나겠지. 오케이? 그래서 요 중간 과정은 이제 볼 필요 없다 그랬으니까 이제 지운다. 알았지? 요 과정이 다시 궁금한 사람들은 다시 한번 동영상 많이 보세요. 알았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 항분포에서는 결국 이 항분포에서는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이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 평균을 어떻게 구하라 했어? 시그마의 xi, pi를 싹 다 곱하세요. 그걸 다 더하세요. 시그마. 그쵸? 분산은 뭐예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세요라고 배웠어.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 그치? 위에 있어. 근데 이 항문포에서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게 굉장히 심플해져요. 평균은 어떻게 됩니다? NP로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분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너희들이 공식을 증명해 나갈 수 있어. 아까랑 비슷하게. 근데 딱 봐도 분산이다 보니까 겁나 지저분하겠지.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결과만 얘기할게요. NPQ가 되는 거야. 그럼 표준 편차는? 그렇지. 루트 NPQ가 되는 거야. Q는 1-P. 알았지? 분산을 증명하지는 않을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뭐다? 이 항문포임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야. 알지? 분산 편차, 표준 편차 평균 구하기가 굉장히 심플하거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이 항문포를 표기하는 방식. 이 항문포는 무슨 약자인지 나도 기억이 안 나. 예전에 들었었는데. B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B 안에 N,P로 표현을 해요. 즉, X라고 하는 확률 변수가 이제 횟수로 나왔어. 그래서 너희들이 이 항문포임을 알았다면 그 문제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 X라고 하는 놈은 따릅니다. 누구를 따릅니다? 이 항문포를 따릅니다. 그때 아까 했던 게 뭐였지? 암 치료? 그 치료에 그걸로 해볼까? 예를 들어서 얼마였지? 10,000명? 10,000명이었으니까 10,000번 반복하는 거니까 횟수는 10,000. 그리고 확률은 80%였냐? 그러면은 10분의 8이 됩니다. 그럼 거기서 만약에 평균 물어봤다. 그럼 답은 얼마냐? 8,000이 답인 거예요. 분산을 물어봤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그 8,000에다가 그렇지 10분의 2 Q를 곱해주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얼마지? 1,600이 나오고 끝나는 거야. 그럼 표준 편차는 뭐가 되는 거야? 40이 되는 거야. 계산이 바로바로 나오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 항문포에 대한 내용 끝난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내가 가르치는 거 배웠던 애들은 기억날 거야. 뭐 앞에 경우의 수 순열과 조합에서는 가린이랑 영어 배웠었지. 거기서는 내가 개념 설명 짧게 끝내버리고 문제 풀면서 야 너희들이 이걸 만들어 가야 돼 이런 식으로 했다면 요 통계 쪽 넘어오고 나서는 개념 설명 자체가 겁나 길어져요.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너희들은 계산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심플하거든. 통계 단어는 좀 그래. 뭐가? 정의가 정말 중요해. 알았죠? 특히 마지막 통계적 추정 들어가면 난리 날 거야. 개념 설명만 1시간 반 동안 할 거예요 아마도. 오케이? 아무튼 자 문제 이제 풀러 가보자. 공식들 다 기억나지? 오늘 배운 거 전에 다 해요. 오케이? 그럼 이제 너희들은 문제를 보면서 아 이게 무슨 문제이네 라는 것만 잘 판단을 해주면 돼. 오케이? 자 바로 넘어가 보자. 몇 번으로 넘어갈 거냐면 유형 1번 56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 그림 지금은 지웁니다. 지금은 지우는데 연속 확률 분포할 때 이 그림 다시 한번 볼 거야.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이상 확률 분포에 대한 거 막 정리돼 있지. 거기서 이제 오른쪽에는 뭐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한 거 또 정리가 싹 들어갈 거예요. 알았죠? 자, 아무튼 569번 문제 봅시다.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질량 함수가 주어졌다. 근데 주어지다 말았어. kx 제곱이래. 그때 k의 값을 구하세요. 이거는 뭐냐면 확률의 총합은 얼마입니다? 1입니다를 기록해달래. x가 가질 수 있는 게 1과 2와 3이니까 1일 때의 확률 얼마? k. 2일 때의 확률 얼마? 4k. 3일 때의 확률 얼마? 9k. 그거 다 더하면 얼마? 14k. 그게 1이야. 그래서 k는 얼마? 14분의 1이 돼요. 답은 몇 번? 4번. 오케이? 확률 질량 함수를 너희들한테 물어본 건 있잖아. 결국 뭐예요? 확률의 총합은 1입니다 라는 거 그거 기억하라는 거야. 알았지? 지금 확률 질량 함수가 주어졌는데 그놈에 있는 그 k를 물어보고 있잖아. 확률 질량 함수를 물어보는 거야. 그건 곧 확률 질량 함수의 총합은 얼마? 1입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알았나요?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서 주로 나오는 형태의 문제가 어떤 거? 570번 같은 문제지. 요것도 뭐야? 더하면 그렇지. 2분의 a, 2분의 1, a제곱을 더하면 얼마입니다? 1입니다. 근데 하나 조심할 거. 이거 풀다 보면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올 거야. 그러다 보면 a 값이 2개 이상 나올 수 있겠지. 근데 그 중에서 절대로 제외해야 되는 거. 확률들은 그렇지. 음수가 될 수 없습니다. 0은 가능하지. 그치? 근데 음수가 될 수 없습니다. 또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물론 1이 되는 경우도 잘 없기는 하겠지. 보통 3개씩 나오다 보니까. 아무튼 그래서 확률은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 성질이 있습니다. 음수는 없음, 그리고 확률은 항상 1보다 작아야. 예를 들어서 A가 3 나왔다. 그럼 틀린 거지. 맞지? A가 -1 나왔어. 그럼 틀린 거. 알았죠? 요 범위에 있는 것만 잘 찾아주면 돼.
그리고 나면 이제 점점 넘어가지. 뭐요? 확률을 구하세요. 자, 너희들한테 아까 얘기했듯이 주로 물어본 게 뭐라 그랬어? 평균, 표준 편차, 분산 물어보는 거다, 그렇지? 근데 간혹 가다가 지금처럼 확률을 물어보기도 해. 너희들이 얘를 알아보겠니? 그걸 물어본다. 오케이? 얘가 물어보는 건 뭐야? x를 제곱했을 때 1이 되도록 하는 확률을 구하세요 라는 얘기는 x가 얼마? 마이너스 1이 되는 확률을 구해보세요. 그리고 x가 1이 되는 확률도 구해보세요. 그거를 더해주면 답이 되는 거죠. 즉 3a 더하기 a가 답이. 그러면 a를 모르니까 4a를 구할 수 없다, 그렇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확률 3개의 총합은 1입니다 이용을 해주면 여기서 이제 4a는 사실 얼마? 2분의 1이 나오거든. 그래서 요거 두 개 합도 얼마? 2분의 1이 나오거든. 오케이? 왜? 이 두 개의 합이 4a, 얘도 4a. 그것도 해서 1이 된다는 말은 4a 자체가 2분의 1, 2분의 1이 나온다는 거죠. 맞지? 2분의 1. 아무튼 여기 푸는 거 뭔지 알겠나요? 오케이? 아니면 처음부터 a가 없네. 3개 다 더하면 8a니까 그게 1이 되려면 a는 8분의 1. 그래서 얘는 8분의 3, 얘는 8분의 1 더하면 8분의 4. 즉 2분의 1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그렇지? 이제 알겠니? 자, 요것도 뭐야? 확률 질량 함수가 이상하게 주어졌어요. 근데 결국 이것도 그럼 뭐 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될 때의 확률과 0이 될 때의 확률을 또는 이니까 두 개 더 하면 다르겠다, 그렇지? 맞지? 근데 이제 마이너스 1일 때의 확률은 어디서? 여기서 구해야 되는데 k를 몰라. 0일 때의 확률은 여기서 구해야 되는데 k를 몰라. 그럼 일단 뭐부터 찾고 시작하자? k부터 찾고 시작하는 거지. k를 찾아서 예를 들어서 그게 뭐 3이라 치자. 3일 리는 없겠지만 아무튼 3이라 치자. 그러면 답은 마이너스 1일 때는 3 마이너스 8분의 1 더하기 3. 이게 답이 되겠지. 오케이? 아무튼 k 값만 찾아주면 답이 나올 거예요. 알았어? 자, 요거에 대한 얘기는 지금 별로 할 게 없고 여기서도 결국 뭐 a 3a 더하기 4b 더하기 4분의 1이 1이야. 거기서 ab에 대한 식을 먼저 찾아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 잘 모르다 보니까 ab를 모르다 보니까 그렇지. 여기에서 ab에 대한 식 하나 더 찾겠지. 거기에서 ab를 찾아준 다음 마지막에 뭐 하는 거예요? 요 세 개를 더하면 답이 돼. 2보다 크거나 또 4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니까. 맞나요?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그게 답이 되는 거지. 오케이? 문제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넘어가고 마지막이 아니라 뒤로 좀 넘어가자. 여기 지금까지는 뭐가 나와 있었다? 확률 분포표가 주어져 있었다, 그렇지? 근데 이제는 뭐 확률 분포표가 주어지지 않고 이제 슬슬 활용 문제 시작하네. 남자 3명과 여자 5명 중에서 임의로 대표 2명을 뽑을 거래요. 그때 뽑힌 남학생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너희들은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가야지. x가 가능한 게 여학생이 5명이나 있다 보니까 남자가 없을 수도 있고 1명 있을 수도 있고 2명 전부 남자일 수도 있겠네. 그때 이 확률을 계산할 수 있지. 너희들이 확률 분포표 만들어 갈 수 있겠지. 그치? 네. 그때 항상 합이 1이 맞는지를 판단을 해줘. 1이 아니면 뭔가 확률 잘못 구한 거야. 그럼 다시 구하면 되겠지. 아무튼 0이 될 때의 확률 얼마예요? 82. 8명 중에 2명 뽑는데 그 중에 그렇지 여자 중에서 2명 뽑으면 끝. 얘 8명 중에 그렇지 2명 뽑는데 5명 중에 1명이 나오고 3명 중 1명이 나오면 되겠네. 그럼 얘는 82분의 그렇지 뭐 남자 3명 중 2명이 다 나오는 거. 그렇지? 그럼 이제 이거 계산해서 답이 1이 되는지 확인한 다음 이 두 개를 더하면 답이겠지. 왜?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뭐에 대한 얘기? 1 또는 1대에 대한 얘기니까 이 두 개의 합이 답이거든. 아니면 그게 싫으면 1에서 뭐 하면 돼? 1 빼면 답이 되겠지. 6번을 들어가도 돼. 됐나요? 네. 정말 쉽죠? 됐죠? 그치? 여기까지는 진짜 별거 없을 거예요. 그럼 얘도 뭐야? 확률 분포표 만들어서 거기에서 3일 때, 4일 때, 5일 때의 확률 3개 다 더해주면 답이 됩니다. 그럼 확률 분포표만 너희들이 잘 만들어주면 되겠다, 그렇지? 자, 여기 있는 문제들은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점점 이제 어려워지긴 하겠지만 이제 뭐 하래? 평균, 표준, 편차.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물어보기 시작하지. 그러면 일단 평균을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확률 변수랑 밑에 있는 확률을 싹 다 곱해줘야 되는데 누가 거슬려? A 하나 거슬린다, 그렇지? 그럼 요거 다 더하면 얼마? 1입니다 해서 A를 찾아와야지. A는 얼마? 8분의 2인가? 얘가 8분의 2니까 맞네. 자, 그럼 2의 확률도 8분의 2다, 그렇지? A는 8분의 2 찾았다, 그렇지? 그럼 이제 뭐 하래? 평균을 구하래. 평균을 구하려면 곱해서 다 더해주면 답이에요. 평균 EX 얼마예요? 8분의 3 더하기 8분의 4 더하기
8분의 6이니까 8분의 13이 답이겠네요. 오케이? 그럼 이제 누구 찾아야 돼? 표준 편차. 표준 편차 어떻게 하면 돼?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해도 되지만 여기서 평균에서 요거 뺀다 치자. 보기가 더 이상하지 않을까? 더 귀찮지 않을까? 그래서 제곱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0, 1, 4, 9를 위에 써준 다음에 그 놈과 밑에 있는 놈을 곱해주세요. 확률과. 그러면 제곱 평균은 어떻게 돼? 8분의 3 더하기 8분의 8 더하기 8분의 18 요거다 그치? 맞냐? 근데 여기서 지발 끝내지 마세요. 뭘 빼야 돼? 평균의 제곱 빼야 된다 그치? 그래서 64분의 169를 빼주면 돼. 그럼 이제 마지막 계산할 때 뭐 하면 돼? 94로 통분해가지고 계산하면 끝나지. 요거 먼저 계산해볼까? 얼마 나오지? 29? 8분의 29 나온다 그치? 그거 이제 분모 분자 8배 해줘. 와 씨 29에 8배라고? 거기서 64분의 169를 빼면 돼. 그럼 이제 답 나와. 그치? 문제 알겠어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분산. 그놈에서 마지막 거 루트만 씌워주면 표준 편차겠다. 그렇지? 했나요? 여기 답일 거야. 계산 오케이? 알겠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 넘어가보자. 지금 이게 유형 4번이었지. 585번 가보자. 자, 585번. 뭐 좀 괜찮은 문제가 없네.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자, 3개의 당첨 제비가 들어있는 7개의 제비 중에서 임의로 3개를 뽑을 거예요. 그때 나오는 당첨 제비의 개수를 확률 변수라고 할 때 VX를 구하세요. VX를 구하려면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확률, 분모, 표가 필요하고. 그래서 표를 그려보자. X. 자, 개수가 이제 X를 그랬다 그렇지? 그럼 개수가 뭐? 3개가 당첨, 3개가 당첨 제비니까 3개를 뽑을 때 나오는 당첨 제비는 없을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3개 다 나올 수도 있겠네. 그렇지? 그럼 이제 확률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 얘는 73분의 그렇지. 7개 중에 3개를 뽑을 건데 그때 꽝 4개 중에서 3개가 다 튀어나오죠. 그럼 얘는요? 73분의 꽝 4개 중에서 2개가 나오고 당첨 제비 3개 중에서 하나가 나오면 되겠지. 얘는요? 73분의 4C의 1 4개 중에 꽝 4개 중에 1개가 나오고 당첨 제비 3개 중에 2개가 나오면 되고 마지막 얘는 7C3분의 3C3이 되는 거죠. 그쵸? 좀 귀찮긴 하지만 이거 계산을 해주면 얘 얼마야? 35분의 4 얘는 35분 이거 괜히 약분하지 마. 한번 35 했으면 어차피 더 해줘야 되니까 통분할 거란 말이야. 약분하지 마. 여기는 18 얘는 35분의 12 35분의 1 그럼 이제 더 해보면 35분에 35 나오고 있네. 그러면 이제 맞게 잘 풀었다 그렇지. 걔는 1 나왔다 그렇지. 그럼 이제 뭐 하세요? 분산. 분산을 여기서 계산하고 x제곱 필요하다 그렇지. 0, 1, 4, 9 그럼 뭐 하면 돼? 곱하고 곱해서 다 더한 다음에 즉 35분의 얼마? 0 사라지고 35분의 18 35분의 48 35분의 9 다 더한 다음에 뭐 빼주면 돼? 평균 어떻게 계산해? 요거랑 요거 곱하면 된다 그렇지? 그럼 뭐야? 35분의 18 35분의 24 35분의 3 다 더해서 뭐 이거 제곱까지 해야 돼. 제곱해서 빼면 끝나요. 그게 답이에요. 분산입니다. 됐어요? 계산은 안 할게. 좀 귀찮지만 너희들이 계산해야 되고 그렇지? 내가 지금 이거 제곱 계산하려고 온 거 아니잖아. 그렇지? 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뭔지 알겠음? 그러면 지금 이쪽 앞쪽에서는 겁나 귀찮겠다. 그렇지? 맞지? 그리고 나서 이제 용어 하나 더 나온다. 그렇지? 몇 번? 유형 6번 가보면 뭐에 대한 용어 나와요? 기대값. 근데 결국 여기서 물어보는 기대값은 있잖아. 결국 금액의 기대값은 받을 수 있는 금액의 기대값은 뭐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평균을 구하세요. 그럼 받을 수 있는 금액 X에 대한 뭐 확률 분포표만 찾으면 되겠지. 맞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니까 앞면이 나오는 그 동전을 받는데 그러니까 10원짜리 하나 50원짜리 두 개를 던졌을 때 아무것도 못 받을 수도 있겠지. 전부 다 뒷면 나와서. 그리고 50원짜리 하나 나와서 50원 받을 수도 있고 100원을 받을 수도 있고 150원을 받을 수도 있고 200원을 받을 수도 있겠네.
각하에 대한 확률을 구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하면 돼? 평균을 구하기만 하면 그게 바로 답이에요. 알았나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게 왜 기대값이냐면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걸 쫙 계산을 했어, 진짜. EX가 얼마 나왔어? 예를 들어서 뭐 한 120이 나왔다, 진짜. 그러면 한 번 게임을 하면 120원 정도를 받아요. 그럼 만약에 이런 도박을 할 때 게임 판돈 얼마 정도? 뭐 한 150원 정도 해놓으면은 이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30원을 잃을 확률이 제일 큰 거지. 평균적으로 30원을 잃게 되겠지. 그래서 그 기대값이 얼마? 마이너스 30 이러면서 나오거든. 얼마를 받겠다, 얼마를 번다고 기대할 수 있겠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이제 경제적인 거야. 이제 너희들은 이제 그걸 위해서 그냥 기대값이라는 용어를 그냥 쓰고만 있는 거고, 그냥 너희들은 뭐 기대값은 곧 평균입니다라고 얘기해. 알았나요? 오케이. 어떤 식으로 시작해야 되는 건지 알겠지? 오케이. 여기에서는 확률은 어떻게 돼? 8분의 1, 그렇지. 50원은요? 8분의 2겠죠? 얘는 8분의 2겠죠? 얘는 8분의 2. 얘는 8분의 1. 그럼 합은 1 맞나? 1 맞나? 8분의 8. 됐지?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기대값을 곱하고 곱해서 더하면 답이야. 8분의 100 더하기 200 더하기 300 더하기 200 얼마냐? 100. 그럼 기대값은 100원을 받는다고 기대하겠지. 그럼 만약에 150원짜리 도박이면 나는 50원을 잃을 확률이 제일 큰 거야. 알았지? 이런 식으로.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로 넘어갑시다. 옆에 넘어가서 지금 여기까지는 뭐 할 것 전혀 없다, 그렇지? 전부 다. 그렇지? 그냥 계산만 짜증날 뿐. 여기서 이제 뭐야? ax 플러스 b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 볼까? 에이, 이거는 뭐 장난이지. 뭐야? 평균이 마이너스 1, 분산이 2짜리 확률 변수 x가 있대. 그러면 ex가 얼마? 마이너스 1. vx가 얼마? 2라고 얘기하는 거다, 그렇지? 그 ex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1. vx가 이제 2잖아. 근데 뭘 구해보래? a 플러스 b라는 y라는 놈에 대한 평균이 뭐래? 1이래. 그 말은 x의 평균에다가 몇 배? a 배. 그리고 플러스 b를 했더니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얘기야. 1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되는 거? ex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1입니다라는 식 하나 찾아주는 거야. 그 다음 하나 더 뭐지? vy v의 y는 어떻게? a 제곱에다가 vx를 곱한다 그랬지? 이렇게 계산 끝났잖아요? 맞죠? 이 공식 정도는 기억해줘야 돼. 오케이?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이제 공식 외워줘야 돼. 아무튼 그래서 여기에다가 몇 배? 2배를 하면 얼마입니다? 2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가능한 녀석은 a는 제곱이 1인데 그 중에서 양수값 찾으라 했으니까 a는 1. 1. 그럼 a가 1이니까 b는 얼마? 2. 그게 답이 되는 거야. 답은 몇 번? 2. 뭐 하는 건지 알겠어?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제 너희들이 뭐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냐면 다음 장 넘어가서 597번 별표 쳐놓으세요. 요게 이제 조금 너희들한테 이제 중요한 건데 실제 계산이 이렇다. 너희들 수능 성적표 같은 거 보면은 너희들 표준 점수 봤었냐? 너희들 요새 표준 점수 아예 안 나오나? 모의고사는 나오나? 잘 안 나오나? 아무튼 표준 점수가 뭐냐면 야, 국어 90점 받은 사람이랑 수학 90점 받은 사람 중에 누가 점수가 높을까 이거니? 오케이? 오케이? 나중에 이제 정규분포로 넘어갈 건데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올 건데 이게 정규분포 얘기야 사실. 그냥 계산만 하는 거고 너희들은. 아무튼 그때 국어 90점과 수학 90점이 누가 잘 본 걸까는 그때 달라지겠지. 수학이 만약에 평균이 80점이야. 국어가 평균이 뭐 예를 들어서 50점이야. 그러면 당연히 국어를 잘 본 거겠지. 물론 거기서 표준 편차에 대한 얘기도 들어가긴 하는데 그냥 평균만 놓고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그래서 그걸 이제 표준 점수가 뭐냐면 그러면 그걸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 뭘 잘 봤을까 그거를 판단하려고 하는 게 표준 점수거든. 그래서 나중에 정규분포 들어가면 정규분포를 표준화해주는 작업이 있어. 아무튼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텐데 지금 이게 실제로 표준 점수가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 아무튼 우리는 t의 평균과 t의 표준 편차를 구하래. 근데 지금 뭐 x의 평균, x의 표편이 나와요. 얘를 t를 어떻게 너희들이 붙여주냐면 x의
배수와 플러스 얼마이니의 형태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이 가능하잖아. 뭐 2의 t 같은 경우에는 2의 x에서 똑같은 배수를 해주고 똑같은 값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계산을 해주면 x의 개수는 뭐가 되겠어? 시그마분의 10이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시그마분의 10이 붙고요. 그럼 그 뒤에 더해지는 거지.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10m 그리고 플러스 50이 되겠지.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10m 플러스 50이 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계산하면 끝나. 아, 여기 시그마분의 10. 요거 계산만 하면 끝나. 오케이? 근데 여기서 m이 뭐야? m이 뭐야? 평균이잖아. 결국 얘가 바로 m이 되는 거거든. 그럼 뭐야? 시그마분의 10m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10m 사라지겠네? 결국 평균은 얼마? 50점이네. 변점수의 평균. 오케이? 그럼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두고 시그마의 t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 시그마의 x에다가 몇 배? 시그마분의 10배. 물론 절대값. 근데 지금은 절대값 필요 없다. 그렇지? 시그마도 어차피 양수일 거니까. 그럼 뭐? 약분하니까 10이 알겠나요? 지금 문제는 아무튼 그래서 답은 50과 10이야. 이 표준에 대한 얘기는 정규문법으로 넘어가면 다시 한번 등장할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네. 여기까지가 일단 그냥 뭐에 대한 얘기? 단순한 이상 확률 변수들에 대한 얘기. 그럼 이제 누구로 넘어가 보자? 608로 나올까? 얘가 뭐냐면 이항 분포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항 분포는 너희들이 이항 분포이다라는 걸 먼저 알아줘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선생님이 봐봐. 한 번의 타석에서 안타를 치는 확률이 0.2인 야구 선수가 한 번 칠 때마다 안타 치는 확률이 0.2로 고정됐대. 그렇지? 그때 뭐 하자? 10번을 칠 거야. 근데 안타를 친 횟수를 확률 변수했으니까 얘는 이항 분포를 따르겠네. 그치? 그래서 표기할 때는 x라고 하는 놈은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반복 횟수는 10번이고요. 안타를 치는 확률은 10분의 2예요. 그치? 그리고 여기서 이제 평균 물어보면 답은 2. 분산 물어보면 2 곱하기 10분의 8이니까 뭐 얼마 나오겠네. 그치? 맞아요. 근데 지금 뭐 물어봤어? 확률 물어봤어. 와, x가 뭔데? 0, 1, 2, 9, 10까지 10번이니까. 근데 뭐 하래? 9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모으라고 하니까 너희들 뭐? 요거를 더하라고 하는 건데, 그렇지. 이거 9개 다, 10개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합이 1이니까 1에서 뭐 빼면 돼? 요거 하나만 빼면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1에서 뺄 건데, 뭐야? 10번째 확률은 얘도 하나가 독립시행의 확률이다, 그렇지? 그래서 10번 중에 10번 다 칠 거야. 0.2, 10분의 2의 확률로 10번 칠 거고 10분의 8의 확률로 8번이 되는 거지. 아, 뭐래, 0번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만 계산하면 끝나요. 그래서 답은 일단 몇 번이야? 1-5분의 1의 10승이니까 4번이 돼요. 됐어요? 오케이. 그럼 이 항분포에서의 확률은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하나, 두 개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물어본다. 뭐 이게 한 100개쯤 돼. 이게 한 100개쯤 되는데 그 중에 한 30개를 물어봤어. 그 계산 가능하겠니? 안 되겠지. 그런 문제에서 나중에 이 항분포 문제를 정규분포로 넘어가는 식의 문제가 거기서 나올 거야. 그럼 정규분포에서 이제 할 얘기다. 오케이? 아무튼 이 항분포에서는 확률 계산하기가 어때? 귀찮다, 그렇지? 오케이? 그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세요. 근데 확률을 안 물어보는 거는 아니야. 알았음? 알았음? 그럼 여기서 이제 누구로 넘어가봐? 이게 몇 번이었냐? 유형 8번이었지. 자, 다음 장 넘어가봐. 94페이지, 95페이지. 뭐 하세요? 612번. 뭐 구하래? 제곱의 평균 구하래. 그치?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언제 나왔어? 분산 구하는 과정에서 나온다, 그치? 분산에서, 아니 뭐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분산이 나오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구해? 분산에다가 평균의 제곱을 넘겨서 더해가지고 계산하면 끝나겠다, 그치? 하나 더. 누구로 넘어가자? 요런 문제. 자, 확률 질량 함수가 주어졌는데 뭐야? 이게 무슨 확률? 독립시행의 확률이다, 그치? 그치? 얘를 어떻게 뜯어주면 45cx에다가 뭘로 바꿔주면 3분의 2의 x승 3분의 1의 45-x승으로 뜯어주기만 하면 얘는 독립시행 확률이네. 그럼 무슨 분포? 이항분포. 어떤 이항분포?
45번 반복하고 반복할 때마다 일어나는 확률은 3분의 2짜리. 즉 x는 어떤 분포? 이항분포인데 45번 반복하고 3분의 2의 확률이라는 그런 분포를 따르는 거지. 그럼 뭐 구하세요? 평균 계산해봐. 그럼 얼마? 10. 30. 4번 5번. 그치? 그리고 분산은 어떻게 계산을 해? 그 30에다가 Q는 3분의 1 하나 곱하니까 4번 5번이에요. 이렇게 계산. 알았나요? 오케이? 어때? 좀 쉽죠? 그쵸? 자 그럼 여기 있는 거는 뭐야? 역시 뭐야? 이항분포가 주어지지 않았대.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뭐? 이항분포를 찾아주세요 라는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오케이? 하나 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거?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거. 이건 뭐 하면 돼? VX의 4배하면 답이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너희들이 제일 중요한 문제가 몇 번이냐면 627번 별표고요. 다음 시간에 627번은 내가 풀이 직접 해줄게. 알았지? 오케이? 오케이. 물론 이항분포 문제 몇 개 더 풀긴 할 거야. 오늘 형이도 안 왔고 너희들 너무 늦게 와가지고 시작이 늦다 보니까 문제를 거의 많이 못 풀었어. 뒤에 마지막에 이항분포 문제를. 그래서 그거 문제 몇 개는 내가 지금 받아줄게. 알았죠? 오케이. 이항분포 쪽은 나한테 질문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왔을 때 오늘 마지막에 풀고 가면서 가기 전에 이제 질문 좀 하고 가는 거야. 알았지? 아무튼 여기까지요.